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뭔가에 홀린다거나 상편입니다. 무언가에 홀린다든지 표적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줄게. 여기서 처음으로 말하는 거야. 한 가지 더 나의 경험을 봐서 말하자마요. 한 두어 번 굿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지도 말 것.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좀 먹어가는 거니까 벗어날 방법 따위 없는 경우가 더욱 많아. 내 경우엔 한 2년 반 정도 되나. 뭐 일단은 사지 멀쩡하고 평범하게 생활하고는 있어. 단지 이제 다 끝났다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우선은 시작부터 쓰도록 할게. 당시 나는 23살, 사회생활 1년째 신입사원으로 새로운 생활을 적응하느라 정신 없을 때였지. 회사가 작았으니까 당연히 동기도 좋고 당연히 사이가 좋았어. 그 동기에게 동북지방 출신의 K란 놈이 있고 이 녀석이 또 여러가지 잡지식이 많고 다방면에 아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지. 여튼 왜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이것을 하면 공공이 된다든지 아니면 네모가 온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뭐 대부분 엉터리겠지만 그중 몇 개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게 있나봐. 그 녀석 말로는 뭔가 조건이 몇 있어서 우연히 그 조건이 다 갖추어지며 일어나는 거라고 하더라고. 내 경우엔 뭐 몹쓸 장난이 원인이었겠지. 당신은 막 새 차를 뽑았을 때고 독신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데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월급이 손에 들어오니 주말은 놀자파. 8월 초에 헌팅해서 사이가 좋아진 아이들과 K,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서 소위 심령 스팟쯤 되는 장소에 실험 삼아 갔어. 거긴 확실히 무서웠고 한기도 느껴지고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긴 했는데 그렇다고 딱히 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스릴을 만끽하고 돌아왔지. 이후 3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 당시 회사는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신입은 퇴근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것이 있었고 매일 늦어졌지. 지쳐서 집에 와서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방의 입구에 있는 전신 거울 앞에서 해선 안 되는 것을 했어. 시험 해봐야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문득 생각이 났을 뿐이었는데.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게. 당시 내 방은 여기서 걸어서 15분, 한 4평 정도 되는 방 하나, 현관에서 들어가면 좁은 복도가 있고 그 다음은 4평짜리 방이 있어. 전신 거울은 방에 있고 그러니까 복도와 방의 경계선에 두고 있어. 내가 K한테 들었던 건 거울 앞에서 공을 한 채로 오른쪽을 보며 네모가 온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몸 자세가 조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왔으면 좋겠네 라고 중얼거리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한 채 오른쪽을 향했을 때였어. 방 한가운데 무엇인가 있었어. 생긴 거 확실히 이상했어. 아마 160cm 정도였을 거야. 머리는 산발해서 허리까지 내려왔고 대나무 발 같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 뭔가 얼굴에 부적 같은 것이 몇 장 붙어 있어서 안 보였어. 뭐라고 부르는 건지 생각이 안 났는데 왜 죽은 사람이 입는 그 하얀 옛날 옷 같은 거 그걸 입고 조금씩 좌우에 흔들리고 있더라고. 나는 뭐 얼어붙었었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면서 눈앞에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어. 한번 상상해봐. 좁은 원룸에 조용한 방 한가운데 무엇인가 있다고. 머릿속에서는 왜 이렇게 된 건지 다 알면서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는 혼란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 어쨌든 정상은 아니잖아. 불이 켜져 있었긴 한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워. 갑자기 나온 그것이 보이니까. 그것의 주임은 푸르스름하게 보였어. 정말 시간이 멈추었다고 착각할 정도로 조용했어. 우선 내가 낸 결론을 방을 나온다는 거였어. 발 밑에 있는 가방을 왜 그랬는지
천천히 조심스레 손에 들었어. 그것한테서 눈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어. 한눈을 팔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뒷걸음질 치면서 복도에 반. 복도까지는 보통으로 걸으면 3걸음 정도인데 꽤 시간이 걸렸어. 아무튼 거길 지난 근처에서 그것이 몸을 좌우로 저는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와 동시에 무엇인가 신음소리 같은 것을 내기 시작했어. 그 뒤는 솔직히 별로 기억이 없어. 정신 차리고 나니 역 앞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있더라고. 어쨌든 사람이 있는 편의점에 도착하니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도 머릿속은 변함없이 혼란 상태였어. 저건 대체 뭐야? 하고 뭔가 공포감인지 분노감인지 모른 기분이 들면서도 열쇠 잠그는 까먹었네 따위를 생각하는 별 이상한 데서 냉정한 판단력을 지닌 나. 결국 그날은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어서 밤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기다렸어. 동해에 틀 무렵 집으로 돌아가 조심조심 문을 열어봤어. 됐다! 사라졌다! 일단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서 캔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쉬면서 생각했지.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닐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날도 밝아졌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여유로워졌던 거겠지. 조금 전보다는 약간 대담하게 방에 들어가 봤어. 좋았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며 커튼이 닫혀 있었던 탓에 어두컴컴한 방에 불을 켰어. 그런데 어젯밤의 사건을 증명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 어제 그것이 있던 근처 바닥에 심한 냄새가 나는 진흙이, 그것도 발자국 모양으로 엄청난 양이 남아있는 거야. 현실을 깨닫는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무엇보다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더욱 패닉 상태가 되고 말았어. 나 어제 불 안 껐었는데. 스위치 누른 왼손을 보니 여기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어. 당분간은 뭐 기분 나쁘지마.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인걸.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이런 게 전형적인 AB형의 성격인거지. 그런 상황에서도 진흙 묻는 걸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성질이 나긴 했지만 이건 이거대로 큰일이라고 해도 회사를 안 갈 수는 없으니.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자 평상시에 변화 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어떻게든 K와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었어. 일의 발단에 관계 있는 K한테서 어떻게든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거지. 점심시간 겨우 K와의 시간을 잡을 수 있게 그 기회가 마련됐어. 아래는 나와 K의 대화를 옮긴 것. 야, 전에 이야기했던 공하면 네모가 온다든가 하는 이야기 있었잖아. 어제 그거 했더니 진짜 나왔어. 에? 뭔 소리야? 아, 그러니까 진짜로 무엇인가 나왔다고. 아, 네네. 예쁜 처녀 귀신이라도 나왔나요? 야! 장난치지마! 진짜 무서운 게 나왔단 말이야! 아, 뭐라는지 모르겠네. 어? 아,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씨. 이래서는 결말이 나진 않겠더라고. K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으니 나는 담담하게 어제의 사건을 설명했어.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K를 겨우 반신반의 상태까지 만들었지. 일이 끝나고 우리 집에 와서 확인시키기로 했어. 밤 10시 다행히도 빨리 회사를 나올 수 있었던 K와 나는 집에 도착했어. 문을 연 순간 오늘 아침 맡은 악취가 코를 찔렀어. 돌아가는 길에서 끈질길 정도의 설명을 나한테 듣던 K는 진짜? 라고 한마디 중얼거리더라고. 믿은 것 같아. 문제는 K가 무엇인가 해결 방안을 내줄지 어떨지였는데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였어. 우선 구슬하는 게 좋겠다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그런 말 남기고 너무 도망치듯이 돌아갔어. 뭐 예상했던 대로의 말이었지만 어쨌든 놈의 인맥이 넓은 만큼 나는 기대했지. 냄새 나는 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날은 호텔에서 묵었어. 솔직히 만약에 오늘 밤에도 그게 나온다면 나는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다음날 우선은 근처에 절에 갔어. 태평하게 회사나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때 스님에게 그 일을 설명하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당분간 쉬는 게 어떠세요? 하하, 기분 탓일 겁니다. 하는 태평한 대답이 돌아왔어. 세상 이런 거지 뭐. 그날은 도내에서 유명한 절이나 신사를 몇 채 돌았지만 어딜 가도 마찬가지였어. 지쳐버린 나는 집에 연락을 했어. 정확하게는 외할머니가 알고 있는 S 선생님이라는 비구니에게 상담하고 싶었어. 도저히 그 사람 외에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 여기서 S 선생님 되는 사람을 소개할게. 우리 집은 사이타마인데 엄마가 나가사키현 출신이라 당연히 외할머니는 나가사키에 계셔. 외할머니는 불교야. S 선생님은 외할머니가 주 한 번 다니고 있는 그 절의 주지스님이지. 나도 몇 번인가 만났던 적이 있었어. 난 종파의 이름을 교과서로 읽듯 줄줄 외는 정도니까 사이비 신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제대로 부처님을 믿는 편이거든. 인품은 온후하고 침착하고 상냥한 말투야. 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가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 지진제라고 하는 건가 땅의 신에게 비는 국 같은 것도 했어. 그 일주일쯤 그 뒤에 나가사키의 외할머니가 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S 선생님이 제를 올린다 하는 내용의 전화가 있었는데 당연히 엄마는 벌써 다 끝냈는데 또 왜?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외할머니는 그렇지만 S 선생님이 자기 남고 있다고 하던데?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뭔지 그 후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한에서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S 선생님이야. 날도 저물러 오고 사이타마의 집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무렵 밤 9시 조금 전이었던 것 같다. 도시와는 달리 공장뿐인 마을이라 밤 9시라도 인적이 뜸해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약 20분을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 인적이 드문 어두운 길에 가로등이 규칙적으로 줄지어 있었어. 내심 그저께의 일이 떠올라 겁이 났지만 다행히도 너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밤이 되어 선선해지고서야 나는 내 몸의 이변을 알아차렸지. 아무래도 목의 밑 근처 계속 화끈거리는 거야. 표현하기 힘들었지만 비유하자면 목에 끈을 휘감아서 좌우로 마구 비비는 느낌. 목에 손을 대자 오한이 났어. 뜨거워. 몸만 뜨거워. 게다가 얼얼하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발진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 걷지도 못하게 될까봐 집까지 전력으로 달려갔어. 숨을 헐떡이면서 우리 집 현관을 열자 엄마가 막 전화를 끊고 있었어.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지. 아이고 이 녀석아, 외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걱정된다고. 애수 선생님이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그리로 오라고 했대. 너 무슨 일 있어? 어? 어머나! 근데 너 목이 왜 그래? 대답하기 전에 현관의 거울부터 봤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목 둘레가 전부 줄에 감겨있는 것처럼 빨간 선 같은 게 생겨있는 거야. 가까이서 보니 작은 물집이 빽빽하게 생겨있었어. 조금씩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엄마에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엄마 방에 있는 작은 불상 앞에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계속 연달아 반복했지.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걱정되는지 아버지가 야!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고함치면서 달려오셨어. 엄마도 뭔가 이상하단 걸 알아채고 외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 울음소리. 도망갈 곳은 없다는 걸.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걸 그제야 겨우 이해했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해한 지 3일이 지났어. 정신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일으켜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일간 고열에 시달렸어. 목에서 빛을 정상적일 정도로 땀이 나고 2일째 낮에는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어. 3일째 아침에는 목에서 나던 피는 멎었더라고. 뭐 살짝 피가 났다 해도 살짝 베이는 정도였으니까. 열도 미열 정도까지 내려 조금 안정되었어. 단지 목 둘레가 너무 가려운 거야. 쿡쿡 쓰라리고 가려웠어. 베개나 이불, 타월 등에 닿기라도 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어. 피가 났었으니까 딱지가 생겨서 가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손을 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화장실에 갔을 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거울을 보게 됐지. 거울은 정말 보기 싫었는데 아무래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찝찝하잖아. 그리고 거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비추고 있었어. 목에 붉은 끼도 진해지고 물집도 커져 있더라고.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소름 끼칠 만큼 징그럽지만 자세히 설명할게. 기분 나쁘더라도 이해해줘. 원래 목 둘레에서는 굵기가 1cm 정도였었는데 새빨갛게 돼서 내가 원래 피부가 흰 편이라 더욱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꼭 붉은 끈으로 감겨있는 것 같았어. 이건 3일 전의 얘기고 지금 눈앞에 거울에 비치는 그 부분에는 고름이 고여있었어. 자세하지 않구나. 그럼 정말 더 자세히 말하면 붉은 선을 만들고 있던 물집은 고름이 고여있었고 마치 엄청 커다란 여드름처럼 잔뜩 있는 게 마치 애벌레가 북적거리고 있는 것 같았어. 대부분의 고름이 잔뜩 고여있고 너무 무섭고 징그러워서 그 자리에서 토를 하고 말았어. 물로 목을 씻고 엄마한테서 연고를 받아서 바르고 울면서 이불 속에 누웠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 그저 왜 하필 나야 하는 분노뿐이었지. 울고 불고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 K가 전화한 거였어. 이럴 때는 아주 작은 거라도 희망은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가봐. 진짜 솔직히 이렇게 기쁜 전화는 없었던 것 같아. 여보세요? 야! 괜찮아? 아니 괜찮을 리가 있겠냐? 역시 안 좋아? 안 좋을 정도가 아니야. 뭔가 방법이 없는 거야. 그게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잘 아는 놈이 없네. 미안하다. 뭐라고? 사실 K 나름대로 여러가지 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나에게 상대를 배려할 여유단이 없었으니까 꽤 이기적인 말투로 들렸을 거야. 아니 그 대신에 친구 아는 사람 중에 그런 거에 강한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줄 수는 있지만 좀 돈이 든다고. 뭐? 돈? 응. 만나볼래? 어떡할래? 얼마나? 친구 소개라면 우선 50만원 정도인 것 같아. 50만원? 당시의 나로는 일하고 있다고는 해도 50만원은 너무 고액이었어. 돈이 아까웠지만 공포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며. 알았어. 언제 소개해줄 거야? 그 사람 지금 군마에 있는 것 같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기다리고 있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지마. 내가 불상 앞에 남이 아무탑을 반복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댔잖아. 외할머니는 곧바로 S 선생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결국 S 선생님이 오기로 했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바쁘기도 해서 3주 정도 뒤에 올 수 있다고 했어. 즉 3주 동안은 분란과 공포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 조금이라도 가능한 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리고 K가 전화를 한 것은 밤 11시를 지났을 무렵이었어. 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연락해줘서 내일이면 갈 수 있대. 내일? 응! 내일 일요일이잖아. 어느새인가 놈을 보고 나서 5일이나 지난 건가? 회사는 완전히 잊고 있었군. 알았어. 고마워. 야, 우리 집까지 와주는 거야? 집까지 간대. 야, 차로 가는 거 같으니까 주소 문자로 보내봐. 야, 넌 어떡할 거야? 너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갈게. 그리고 돈 다음에 내도 될까?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알았어. 근처까지 오면 전화해. 뭐 순서가 엉망이긴 하지만 나 어렸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날 밤 꿈을 꾸었어. 자고 있는 내 옆에 흰 옛날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정자로 앉아있었어. 내가 눈치채자 정중히 절을 하고 방에서 나갔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 이 꿈이 그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K한테 연락이 왔어. 그리고 전화를 받고 마중을 나갔지. K와 그 친구 그리고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가 왔더라고.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어. 시정잡배 같은 느낌이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턱이 없었어.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부모님은 의아해 하셨지. 분명히 가명이었겠지만 남자는 자신을 하야시라고 했어. 예, T군의 이야기는 그에게 들었습니다. 성가신 일이 생겼군요. 이제 와서 말하지마. T는 나, 대화 중에 그는 K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야시씨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거참. 이제 아마추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버님 아시겠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이대로라면 T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 그의 친구인 T군이 위험하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네? T가 위험한가요? 아이고, 제가 이런 경험이 많긴 한데 이렇게 심한 것은 처음이네요. 이 방에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례지만 하야시씨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경이 쓰이세요. 뭐 하긴 갑자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상해 보이긴 하죠. 그래도 제대로 재령하고 근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T군은 정말 끌려갈 거예요. 하야시 씨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맡겨주시기만 하면. 이런 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단지 뭐랄까, 어머니 아무리 저라고 해도 위험성이 따르니 좀 쳐주셔야 하거든요. 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입니다. 한 200만에는 받아야. 너무 비싼데요. 이래봬도 그가 친구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거라고요. 싫다고 하시면 뭐 저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그래도 200만엔으로 T금을 구한다면 저는 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게다가 T군 절에 가도 상대도 안 해줬죠. 아는 사람조차도 몇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찾아보실래요?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K를 보았지만 K도 이건 아닌 듯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 결국 아버지나 엄마도 모르는 분야에 그 이상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리도 없고 마지못해 맡기게 되었지. 하야시는 서둘러 오늘 밤에 재령을 한다고 하더라고. 준비를 한다고 한번 나가더니
그리고 이때 부모님에게 준비해 드는 돈도 받아 들고 나갔어. 저녁으로 돌아와서는 초를 켜고 부적 같은 종이를 방 안에 붙이더니 무릎 앞에 수정구슬을 두고 염주를 들고 술 같은 걸 잔에 따랐어. 뭔가 그럴싸해 보이더라고. 자 그럼 티군, 지금부터 대마 의식을 할 거니까 이걸로 이제 괜찮을 거야.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집에서 나가주세요. 혹시 영원히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은 본의 아니게 밖에서 차로 대기하게 되었어. 날도 저물고 근처가 어두워졌을 무렵 의식은 시작됐어. 하야시는 주문 같은 걸 외면서 일정한 타이밍에 술잔에 손가락을 담가 나에게 그 술 방울을 날렸어. 나는 반신반의인 채 이불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 하야시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의식이 시작되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어. 주문을 외는 소리가 점점 끝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라곤 기분 나쁜 분위기와 조금씩 이상해져가는 주문뿐이었어. 처음엔 잘 몰랐지만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아픔이 느껴지더라고. 눈을 뜨지 않고 아픔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으니까 주문이 멈췄어.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했어. 잘 모르지만 끝나는 방법이 이상했고 끝났는데도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무엇보다 목의 아픔은 전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지. 한기도 느껴지고 무엇인가가 이불 위에 걸터 앉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 눈을 뜨면 안 돼. 그것만큼 절대로 해선 안 돼. 알고는 있었지만 눈을 뜨고 말았어. 눈을 뜨자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 하야시는 누워있고 누워있는 내 오른쪽 팔에 앉아서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 눈을 뜨니까 나와 하야시 사이에서 바로 그것이 하야시를 마주보고 정자하고 있는 거야.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상반신만을 늘어뜨려서 하야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하야시의 얼굴과 그것의 얼굴 사이에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새밖에 없었어. 신기할 정도로 얼굴을 삐딱하게 하고 마치 올빼미처럼 조금씩 얼굴을 움직이면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야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하야시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하야시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 채로 전혀 깜빡하지도 않고 입은 헤 하고 벌어져서 침을 늘어뜨리고 있었어. 조금 얼굴에 힘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 나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의 목이 움직임을 멈추더니 갑자기 내 쪽으로 얼굴을 획 돌리는 거야. 나는 당황해서 눈을 꼭 감고 이불을 덮고 오로지 나미아미타불을 외고 있었어. 내게 얼굴을 가까이 하고 그것이 올빼미처럼 얼굴을 움직이고 있는 광경이 떠올랐어. 정말 무서웠어. 갑자기 덜컹덜컹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을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어. 하야시가 도망갔나봐. 나는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그저 이불 속에 숨어 있었어. 부모님이 오셔서 불을 켜고 이불을 걷었을 때 몸을 동그랗게 말고 굳어져 있던 내가 아파 보였대. 하야시는 부모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에 올랐다 기다리고 있던 K와 K의 친구와 함께 가버렸다더군. 나중에 K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야 빨리 출발해! 라고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대. 해결하기는커녕 더욱더 나빠져버린 나는 3주 뒤 S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여유 같은 건 남지 않았어.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4일이 지났어. 당연한 건지 모르지만
목은 상당히 좋아져서 아직 자국이 남아있긴 해도 분명 체력은 회복되고 있었어. 열도 내렸고 더 이상 몸에 문제가 없었지. 단지 문제가 없었다는 건 몸을 상태를 말하는 것 뿐이고 아침이든 밤이든 무서워 죽겠더라고. 언제 어디서 그것이 또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고 밥도 거의 먹질 못해서 항상 바짝 긴장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 겨우 10일도 안 됐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던 나에게는 시간이 없었어. 당연히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었으니 회사에는 부모님께 연락하셔서 그만두기로 했지. 이것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연락을 넣었을 때 상당히 불쾌한 소리를 들으셨나봐. 어쨌든 뭐든 다 무서워서 빨랫감이라든지 집 창문에 보이는 감나무가 흔들리는 것만 봐도 혹시 그것이 아닐까 혼자 벌벌 떨고 있었지. S 선생님이 오기까지는 이제 2주 남짓 남았는데 나에게는 너무 길게만 했어. 이런 날 보고 있기 힘든 부모님은 무서워하는 나를 억지로 차에 밀어놓고 어딘가로 향했어. 아버지가 몇 번이나 걱정하지마, 괜찮아 라고 하셨지. 차의 뒷좌석에는 엄마는 내 어깨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엄마가 머리를 만져주는 게 몇 년 만인지. 당신은 나에겐 시간 감각도 없었고 차로 이동하면서 밤을 맞이했어. 20살도 지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엄마가 함께 있어서 안심이 됐는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아. 뻥 안 치고 하루 하고도 반나절 잠을 잤대. 아마 그렇게 오래 자는 건 내 생에 2번 다시 없겠지. 밖을 보니 차는 낯선 경치 속을 달리고 있었어. 조금씩 본 기억이 있는 경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도로 중앙에 천천히 달리고 있는 걸 보니 차는 나가사키에 도착이 있었던 거야. 이걸 알고 나도 엄청나게 놀랐어. 계속 두려움에 떠는 내 걱정에 비행기나 신칸센을 피해 차로 이동해 주신 것 같아. 도중에 몇 번 잠시 쉬었다고는 하지만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운전하신 아버지와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 쭉 곁에서 지켜온 엄마의 은혜는 내 일생을 다 바쳐도 못 갚겠지. 외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나가사키 야나가와라고 한다. 야나가와에 도착하자 비탈길 아래에 차를 멈추고 부모님이 외할머니를 부르러 가셨어. 외할머니의 집은 비탈길 곁에 있는 돌계단을 올라가야 했거든. 그 사이에 나는 차 안에 혼자가 된 거야. 부모님이 둘 다 가신 건 다리랑 허리가 불편하신 외할머니와 S 선생님의 집에 가자고 갈 짐을 옮기셔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내가 괜찮아 갔다 와 라고 말한 걸 보며 정말로 마음을 놓고 있었나봐. 오랜만에 잘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 있는 곳이 도쿄라 사이타마와는 상당히 먼 나가사키였으니 긴장이 풀릴 수도 있는 거였잖아. 차의 뒷좌석에 다리를 모으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이 아파왔어. 지금까지 아팠던 거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었지. 목에 손을 댔더니 뭔가 미끄러운 거야. 피가 나온 거였어.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피가 다짜고짜 나를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게 했지. 이때 무섭다던가 그것이 이 근처에 있는 건지 하는 생각보다 또야 하는 짜증이 먼저 나더라. 이젠 다 싫어져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 이런 기분 알지 모르겠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간격을 두고 계속 일어나는 게 뭘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지잖아. 기분이 좀 괜찮아질만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기분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면 정말 미칠 노릇이지. 이때 조금 기분이 나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뭐 어쩌라는 거야 라든지 좀 그만 좀 하라고 제발 하면서 혼잣말 투덜투덜 하면서 울었어.
차에 부모님이 왜 저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패닉 상태가 됐어. 어찌 된 일인지 내가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뒷좌석에 고개를 숙여 울고 있으니 아무 일 없을 리가 없지. 뭐라고 하셨더라. 야! 뭐야! 왜 그래! 뭐라고 말 좀 해봐. 아이고. 야, 티! 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해! 이걸 어쩌면 좋아. 등등.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암튼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 이때는 무심코 아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 이런 때 설명 같은 걸 할 수 있을 리가 있겠어? 뭘 어쩌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지가 나쁜 장난해서 귀신이 쓰이고 회사도 그만두고 제멋대로 이 지경이 된 거면서 이런 나같이 못된 놈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럽다. 있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의 왼쪽 뺨을 때리셨어. 엄청나게 아팠어. 아버지가 많이 엄하신 편이라 몇 번인가 훈계를 들은 적도 있어도 아마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맞은 적은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아이는 절대 때리지 않는다고 옛날부터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었거든. 그리고 한마디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사과해라 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 그런데 왠지 마음이 안정됐었어. 너무 놀란 나머지 지금까지의 절망감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 냉정함을 되찾고 무두에게 사과하고 나자 갑자기 마음의 각오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 달리기 시작한 차 안에서 격려해주는 조 부모님의 말에 감격해서 또 울었어. 생각해보니 나 완전 마음 약해졌구나. S 선생님의 집, 한마디로 절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도착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 뭔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 문을 빠져나간 뒤 돌계단이 깔린 좁은 길을 지나자 중년은 지난 듯한 나이 많은 남자가 마주쳤어. 그러고 보니 S 선생님의 집에는 언제나 손님이 있었던 것 같아. 아마도 외할머니처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겠지. 안쪽에 난 길을 따라 뒤쪽의 현관으로 들어가 그쪽으로 나가니 5평 남짓한 방이 있었고 S 선생님은 내 기억 속 그대로 불상 앞에 깔린 방석 위에 정자하고 있었고 천천히 뒤돌아보셨어. 티, 이제 안심해라. S 선생님이 봐주실 테니까. 오래간만이네요. 벌써 이렇게 멋지게 크다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S 선생님, 티는 괜찮겠지요? 괜찮다니까. 벌써 그런 걸 물어보고 이제 막 온 참인데 S 선생님이라고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 당신은 좀 조용히 하세요. 예? 너무 걱정돼서 못 참겠다고요. 왜일까? 그저 S 선생님의 앞에 왔을 뿐인데 그때까지 혼란 상태였던 조 부모님이 침착해져 있었어. 그것은 부모님에게도 나에게도 느껴지고 깊게 숨을 내쉬니까 몸속에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 뭐야. 부모님은 이제 벌써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가까웠던 것 같아서 피곤하지? 이제 S 선생님이 잘해줄 테니까 건너가서 쉬거라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며 옆방으로 보내셨어. 자, 티야 이쪽으로 와. 그러면 애씨 외할머니께서는 모두 옆방에서 편히 쉬고들 계세요. 그리고 티하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한테 맡기시고 이 방에는 괜찮다고 할 때까지 오시면 안됩니다. 아무쪼록 S 선생님 티를 잘 부탁드립니다. 티야 이제 걱정 말거라. S 선생님이 다 잘해줄 거야. 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끊임없이 S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고 나에게 애기해주는 조 부모.
부모님의 모습에 또 눈물이 나왔어. 나 완전 울보같지. S 선생님은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무릎과 무릎을 붙이고 앉았어. 내 손을 잡고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냥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어. 나는 왠지 나쁜 짓을 하고 혼날까봐 부모님의 얼굴을 살피는 어린아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 눈앞에, 감히 말하지만 나보다 작고 힘없는 할머니의 위협적이지도 아무렇지도 않는 분위기에 왠지 주눅 들고 있었어.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있는 거구나. 어떻게 할까? 티야, 무섭니? 예. 그랬겠지. 이대로 둘 순 없겠지. 괜찮아. 그냥 하라는 소리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야. 어? 하는 생각이 든 나머지 참지 못하고 손을 확 뿌리치고 말았어. 에휴, 진짜 나 아직도 인간이 되려면 멀었구나. 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체 뭐예요? 왜 그게 저한테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S 선생님,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T, 도대체 저 특별히 나쁜 것 한 것도 아니라고요. 뭐 네모 그 고포 체험 장소에 갔었긴 했지만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왜 저만 이렇게 된 건데요? 거울 앞에서 공공하면 안 되는 것도 관계가 있나요?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뭐가 뭔지가 알 수 없었어. 왼쪽 귀에 인코가 우는 소리처럼 높고 날카로운 억양이 전혀 없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